안녕하세요. 조나스타 김효한 PD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출연진의 스태프들은 그 80분 동안 이제 한 상의 그 음식을 만들려고 사실 바쁘긴 했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관객분들께서도 80분 동안 음식 냄새 맡으시냐고 아마 되게 좀 출출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식당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까지 남아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저희가 그 촬영이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 있으실 때 제가 여쭤보게 되면은 손 드시면은 저희 하우스 스태프들이 마이크 가져다 드릴 거고요. 마이크에 이렇게 질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그 식사 출연하셨던 출연자분들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출님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연출하는 윤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에 작가로 참여해서 출연까지 한 이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미술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작가 겸 출연하게 된 안데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작가로 참여하게 됐다가 출연하게 된 조문기라고 합니다. 네, 그 오늘 아마 저기 작가분들께서 자세하게 본인들에 대한 소개나 이런 부분들까지 개별로 다 하지는 않으셨고 본인의 취향에 대해서 앞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고 아마 이제 리서치 과정에 대한 부분도 어떤 음식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어떤 걸 만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음식이라는 과정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에피소드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첫 질문은 제가 한번 에피소드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기 유정출님부터 해서 이번 작업 과정 중에서 혹시 있었던 조금 뭐 본인 리서치 주제나 아니면은 그 진행 과정에서 좀 에피소드 하나 정도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연 준비는 저희가 공동의 프로젝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저는 각자 하나씩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 기간 동안에 진행했던 거죠.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는 프로젝트였는데 실패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음식을 단순히 맛있게 만드는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음식을 한다는 게 위생상의 문제, 음식을 하는 칼질하는 자세, 칼의 각도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름 혼자 집에서 음식을 한답시고 했는데 그거랑 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직업으로 한다는 거는 모든 일 마찬가지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사실은 공연 전에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무슨 어림없는 소리 하냐고 그러셔가지고 시험 포기하고 학원만 한 2달 반 정도 다녔습니다. 작가님, 네. 네, 저는 윤한솔 연출님이 우연히 정치적인 식탁을 읽는 바람에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공연 작가로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출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막연하게 시작을 했고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연결지어서 좀 환경이나 생태, 동물권 많이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먹는다는 행위를 조금 더 서로 같이 살면서 먹을 수는 없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막연한. 그래서 이제 그게 구체화된 게 저에게는 이제 비건 베이킹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저도 빵 종류 먹는 거를 좋아하지만 사실 먹는 건 좋아하지만 제가 만드는 건 전혀 모르는 분야가 이제 베이킹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요리는 저도 평소에 하니까 잘은 못해도 대충 감이라도 있는데 사실 베이킹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요. 거의 문외한이었어요. 거의 베이킹의 문외한인데 문외한인 사람이 일반 베이킹도 아니고 비건 베이킹을 한다는 게 조금 굉장히 우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전혀 아무 개념도 없고 사람이 너무 모르면
책을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조리 도구도 이해를 못하고 뭐 예를 들면 숟가락 뭐 큰 숟가락으로 뭐 하나 했을 때 그 큰 숟가락의 개념도 모르고 뭐 한 컵 했을 때 한 컵의 개념도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 나가면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베이킹을 우선 해서 감을 잡은 다음에 차츰 그 계란, 버터, 우유들을 식물성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은 사실 저의 본업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저의 본업은 책상보다는 거의 이제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계속 좀 실패를 많이 했지요. 버터가 아니라 뭐 올리브 오일, 카놀라유 이런 걸 쓰고 우유가 아니라 두유를 쓰고 그리고 계란이 가장 어려웠어요. 계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게 계란의 역할이 뭐 뭉치는 역할도 하고 뭐 물과 기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달랐어요. 바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계란 하나가 바나나 반 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나나로는 대체가 안 돼서 뭐 캐슈넛이나 뭐 캐슈넛과 아니면 두부, 뭐 비지 뭐 이런 것들로 계속 그 대체를 해 나가면서 좀 많이 배워 나갔죠. 근데 제가 대체로 저는 뭐 좋은 재료, 뭐 우리 재료 그리고 동물적이지 않은 재료 뭐 이런 걸 열심히 써나간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그 커다란 난관은 디저트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 그 길들여진 입맛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디저트 하면 달아야 한다. 그게 가장 강력한 장벽이었고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먹었을 때 뭔가 단맛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조금 아쉬워하는 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 단맛을 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설탕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비정제 설탕으로 가급적 사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제 개인 작업으로 지질학적 베이킹이라는 그 베이킹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막 엉망진창 베이킹을 하면서 나름대로 베이킹을 공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이 작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킹보다는 좀 더 제가 새로 도전하고 싶은 걸 뭔가를 좀 개인 과제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육고기를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을 좀 어떻게 대체 식품으로 좀 어떻게 좀 더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연철님이 우연히 2000년대 초에 그 비건들 뉴욕에서 비건들의 필수품으로 뭐 밥솥이 있고 그 다음에 두부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아 두부를 집에서 할 수 있구나 내가 두부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당장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두부틀을 주문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과제를 계속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 한 4주 뒤에 두부틀을 받았는데 막 곰팡이가 막 핀 그런 두부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걔를 못 쓰고 또 국내산을 또 뒤져가지고 그 이제 국내산 두부틀을 또 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두부가 또 이게 만드는 것이 난관이 있더라고요. 간수 문제인데 콩을 끓여서 그 되게 짠 소금물을 간수라고 하는데 간수를 넣으면 그 콩과 간수가 반응해서 두부가 응고되는 건데요. 보통 천일염을 써요. 근데 제가 천일염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뉴스를 보고서 좀 찜찜해가지고 좀 다른 소금이 없나 좀 찾아보다가 그 히말라야 핑크솔트 있잖아요. 그거는 몇천 년 전에 바다가 이렇게 산으로 융기해서 된 소금이기 때문에 깨끗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핑크솔트로 이제 간수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콩물에 넣었는데 한 3번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간수를 많이 넣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콩물이 그 국산 콩 굉장히 비싸고 좋은 콩들인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 짠 콩물을 또 남은 거를 버리지 않고 먹었다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천일염으로 만든 걸 했더니 바로 두부가 되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세 플라스틱을 조금 먹고 있지만 두부를 먹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부를 성공한 뒤에 좀 다양한 두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팥두부, 뭐 녹두두부 이런 걸 도전해 봤는데요.
팥으로 해보니까 팥에는 단백질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또 이게 간수랑 반응이 안 돼서 다 버리고 녹두를 해봤는데 그 이제 모든 콩을 한 12시간 정도 불려야 되는데 불리는 사이에 녹두가 싹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숙주로 키워서 그냥 먹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리태로 해봤는데 그것도 잘 됐어요. 그래서 결국 성공한 건 허리태, 회색 두부 그거까지 성공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예, 시각예술이랑 예, 음악도 간간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뭐 평소에 뭐 이렇게 아까 개인사 얘기했듯이 밥을 안 먹고 계속 면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제 개인적 욕망을 좀 더 이제 그 면에 대해서 면이 왜 긴 것인지 먹으면서도 잘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면을 한번 뽑아보자. 예. 면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제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면 하면은 요즘 그냥 뭐 인터넷 자료 찾아봐도 국내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밀가루를 이용한 어떤 파스타류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도 아무래도 파스타 위주의 어떤 이렇게 절삭하는 그런 기계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제가 이제 여름이면 이제 뭐 맨날 냉면 먹고 국수 먹고 맨날 먹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밀을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글루텐이 부족해서 그런지 면이 엄청 끊기고 그리고 또 다양한 재료도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밀가루나 뭐 메밀이 아닌.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해외 구매로 약간 동양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진짜 면을 진짜 뽑는 거예요. 진짜 뽑는 기계가 별로 없었는데 해외에 있는 저 대륙에는 이렇게 가정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대륙에는 이제 뭔가 좀 밀가루 위주의 그 식단인 것 같더라고요. 저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쌀을 많이 먹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 또 주문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뭔가 대륙이다 보니까 뭐 녹이 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스테인레스로 막 교체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면을 뽑아봤는데 이게 무조건 끊기게 돼 있어요. 이제 막 처음에 뽑아보면 무조건 끊겨갖고 한 거의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었습니다. 밥처럼.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면 첨가제가 있더라고요. 면 첨가제가 있는데 그게 뭐 인공적으로 이제 뭔가 그 면을 좀 탄력 있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뭐 소다예요. 그러니까 소다 같은 건데 그거를 넣어서 했는데 그래도 끊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반죽을 열심히 아까도 작업을 하는데 반죽을 계속 해야지 뭔가 글루텐이 형성이 돼서 이제 뭐 밀가루가 끊기지 않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메밀이다 보니까 그래도 끊겼는데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덜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메밀 그 국수는 해봤으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뭐 그 제가 좋아하던 이제 고수 있잖아요. 고수를 넣어갖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뭐 풀맛이 나더라고요. 그 제초 작업할 때 그 풀 냄새 나잖아요. 왜 그거를 이제 면에 넣으면은 풀맛이 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와사비 면도 만들어보고 뭐 심지어는 요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생각지도 못하게 그 코로나 사태가 와갖고요. 굉장히 뭔가 좀 개념이 좀 그때부터 좀 바뀌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좀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그 저장 음식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해서 심지어는 이제 라면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면을 이제 이렇게 저런 건조대에 말려갖고 건조시켜서 그 건면도 만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저는 이제 저 혼자 잘 살려고 저 혼자
그래서 그 매일 먹는 주식을 이제 저 혼자 무슨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저 혼자 잘 만들려고 예,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해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사실 작가분들이 사실 전문적인 셰프들이 아니었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리서치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 이렇게 한 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과정이나 오늘 나왔었던 공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도 좋고 아니면은 뭐 어떤 감상을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연 되게 잘 봤고요. 사실 공연이라고 하기 그렇고 요리를 하시는 모습 되게 잘 봤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보통 연극이라고 하면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게 보통 그 연극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 작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요리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이런 공연이 만들어지게 된 기획, 의도나 뭐 이런 연출하시는 의도가 있을까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별 의도는 없는데요. 초반에 그러니까 섭외 같이 작업할 파트너들을 섭외하기 전에는 어떤 미식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미식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노포에 대한 리서치도 좀 하게 됐고, 노포의 음식이 진짜 맛있는 건지,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가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건지, 나한테는 진짜 맛있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껴왔던 거는 음식 자체가 자꾸 소외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해지는 음식도 내가 실제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리서치 과정 중에 이제 유명 블로거들의 이제 글들을 보거나 이제 블로거들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고가의 식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근데 뭐 어떤 블로그인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조회수가 막 이렇게 몇십만 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게 이렇게 다 한 끼에 이 비용을 치르고 먹을 사람이 많을까? 이 관심은 뭘까? 결국에는 이미지로 남은 음식들이 소비되고 실제 음식이 소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음식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실제 먹는 행위랑 우리가 어떤 요리라고 했을 때 이게 자꾸 격차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과정 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식문화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 섭외하기 전에는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무게가 있다가 섭외를 이제 해서 진행하면서는 미식이랑 좀 멀어졌어요. 과연 좀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게 됐죠. 진짜 먹는 게 뭐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는데 개입된 어떤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공동창작 대부분의 작업들이 누구랑 어떤 공연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출연을 저희가 같이 하기로 결정한 거는 한 달 남짓?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연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작가를 계약했거든요. 네, 저희도 작가로 나왔다가 갑자기 막 출연하는 것처럼 막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같이 저희가 음식도 먹어보고 음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답사도 하고 여러 종류의 리서치들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산한 텍스트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그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리서치하는 과정들을 어떤 정보값으로 객석에 전하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음식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왜 만들어지고 누굴 위해서 만들고 그럼 그 과정에 필요한 어떤 태도랄까요? 그 태도는 무엇이냐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 그 대상이 나일지언정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냥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너무나 다행히 모두 흔쾌히 근데 그 당시에는 흔쾌히 하여튼 하시게 됐으니까 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미식과는 좀 거리가 먼 공연이 됐고 처음에 머릿속에 그렸던 공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렸던 공연이라는 게 사실 있지도 않았지만 이런 형태를 갖게 된 건 한 달 남짓 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할 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의도를 읽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가운데 쪽에. 일단 공연 정말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안데스 작가님께서 남미 작업복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의 의상에는 어떤 의미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제 집에서 입는 복장이에요. 그냥 저 집에서 사실 이거는요 제가 주방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글 쓸 때 이거 글 쓸 때 이제 옷에 보풀이 나거나 묻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던 건데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좀 사실 집안 살림살이를 좀 은근히 많이 가져오게 됐죠. 그리고 이 모자는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데스 작가님 모자를 잠시 제가 좀 대여를 해서 예, 쓰고 있는 거고요. 복장은 사실 저의 평소 그냥 동네 마트 갈 때 복장으로 가장 편한 복장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게 앞치마가 방수 약간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림 작업할 때 쓰는 그 앞치마입니다. 좀 물이나 기름 튈 때 좀 방수가 되니까 좀 그냥 앞치마 없어서 그냥 처음에 입고 왔는데 그냥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방어가 돼서 방어력을 상승시켜줘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모자는 좀 뭔가 면장인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치마랑 모자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각각의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작가분이 갖고 계신 개성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던 것 같고요. 혹시 다음 질문 또 있으신 분? 네, 이쪽. 네, 저도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두 가지 궁금한데 첫 번째는 전자음악 라이브로 연주가 같이 들어간 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었는데 어쩌다가 이게 라이브로 들어가게 된 걸까 그게 조금 궁금했고 한 가지는 이제 과정 중에 리서치 하시면서 이제 개별 과제로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비건으로 디저트 하시는 분도 있고 두부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리서치 중에 이제 각자가 선택한 음식들을 무대 위에서 이렇게 수행된다라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또 다른 축에서는 각자가 텍스트를 돌아가면서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전에 이제 요리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다가왔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집요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집요하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계속 이제 돌아가시면서 읽게 된 것도 왜 그런지 조금 궁금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텍스트는 저희가 사실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고 같이 토론하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뭐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거의 한 40여 권의 책을 손을 댄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40여 권의 책 그리고 한 400개의 기사 정도를 스크랩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을 만드는 과정 중에 저희가 굉장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는 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도 많이 달랐죠. 근데 굉장히 예의를 지켜가면서 진행이 됐지만 생각이 달랐던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고 갈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수렴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먹는 윤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저는 채식은 안 하지만 채식이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되고 그것들을 존중하게 되고 저도 최근에는 안 그랬지만 그래도 고기 먹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 한 적 있거든요. 안 먹는다 그러면 그래도 고기 안 먹어도 되겠어? 뭐 근데 이제 그런 말 잘 안 하게 된 이 과정을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 과정을 통해 조금 좀 좋은 사람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객석에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텍스트들은 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요하게 했어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들여다보려고 했고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연습 과정은 요리도 해야 되고 텍스트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텍스트를 쓰진 않았지만 그 방대한 양에서 이제 산출해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그 노정이 좀 보였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예. 처음에 이제 그 공연에 대한 그 형태가 없었는데 이제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들어와서 예. 거의 뭐 공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뭘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라도 이제 그나마 그 작가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뭐 보탤 수 있는 게 음악 정도밖에 없어갖고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뭘 해야겠다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압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노래를 한 곡 하게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제가 이제 연주를 하고 하기에는 좀 요리도 하고 하니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연주자를 하나 이제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밴드를 생각하다가 이제 너무 좀 난잡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 많으면 예. 그래서 이제 한 명의 그냥 간소하게 되게 저는 좀 이제 잔잔하게 클래식한 것들을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피아노 원래는 이제 클래식 피아노가 있고 약간 좀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를 내보자.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연주자를 하고 이제 처음 연습을 했는데 온 김에 이제 저희가 연습을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연습하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싹 이렇게 예, 스며들게 예, 연주를 해봐라 했는데 작업 능률이 너무 안 오르더라고요. 이 잔잔하니까 무슨 예, 좀 뭐라고 했지?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이렇게 예, 너무 착하게 이렇게 깔리니까 너무 졸음도 오고 예, 이런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데 예, 졸음이 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 손 베이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음악가한테 음악가 마침 또 이런 재즈 피아노 연주도 하지만 예, 밤에는 이제 클럽에서 이제 예, 뭐 지지고 볶는 예, 테크노를 또 마침 하고 있어서 예, 예, 작업 능률도 오를 겸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이제 공연에도 이제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예,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네, 저쪽 가운데 뒤편 쪽에. 네,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전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책 구절을 읽어주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물론 작가님도 계시지만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희 뭐죠? 다 저는 제가 작가님 많이 추천해주세요. 네,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자연스럽게 방금 전에 뭐 그 조문기 작가님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는 음악을 하셨던 분이니까 왠지 음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압박 부담 뭔가 책임감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가지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왠지 텍스트 작업에서 제가 뭔가를 많이 좀 끌어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연에 대한 최초의 인연은 저에게 이제 제가 작년에 출간한 그 정치적인 식탁이었고,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식탁과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리고 이 공연과 뭔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좀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그 프로젝트의 큰 틀은 생존자의 식탁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자의 식탁이라는 막연한 개념에서 이게 비건 베이킹까지 갔듯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생존자의 식탁은 뭐 성폭력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사회에 많은 어떤 소수자나 약자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이름 없이 사라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뭔가 자신의 서사를 남긴 사람들의 글. 그래서 이제 헝거도 그 중에 하나지요. 록산 게이가 쓴 헝거가 제목도 허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어렸을 때 그 집단 성폭력에서부터 살아남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살아남은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그 허기, 먹는 것과 몸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제 스스로 다투고 투쟁하고 저항하고 좌절하는 과정들을 이제 담아낸 게 그 헝거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에 이제 추천을 하면서 같이 읽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다들 그 책을 굉장히 이제 좋아했고 많은 인상을 받았고, 또 더 좋은 건 하나의 책이지만 각자가 잡는 포인트는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좀 배운 게 많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예를 들면 뭐 김지은입니다처럼 생존자의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인데 그 안에서도 먹는 이야기, 어떻게 자기가 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밥 한 끼를 먹는 일까지도 중요한 것인지, 통조림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얼핏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다 모으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노동,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또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존해 가고 있는지를 식사라는 걸 좀 은유적으로 그 식사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또 지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관련된 텍스트들을 많이 모으고 또 뭐 미식에 관한 것도 또 많이 있고, 그런 책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아까 연출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추려진 책들이 저희가 오늘 이제 낭독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쪽 가운데 쪽 저편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음식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또 좋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웃음도 많이 나고 분노도 느끼고 또 슬픔도 느낀 것 같아요.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리를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게 된 거는 굉장히 최근에 등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리라는 게 뭐 다양한 매체에 많이 인기가 있어지고 비춰지면서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뭐 아무리 오픈 키친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저도 사실 저희 엄마가 뭐 요리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는 와중에 요리를 하시는 일이 어떤지 뭐 많이 긴장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겨서 요리가 잘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이량영 작가님 고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빵을 정말 많이 사다 드렸는지 그리고 반응이 어땠는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대수 작가님 해주시고 두 번째는 네.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요리를 했어요. 근데 리허설 때 약간 오픈 리허설을 해서 지인들한테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막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설거지에서 뭐 손을 안 씻고 손을 뭘 하고 손을 안 씻는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피드백들.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 뭐 묻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두부 먹기를 꺼렸다 이러면서 인생을 굉장히 보시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하다가 계속 이제 청소를 하면서 요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칼질을 잘 못하는데 막 칼질을 너무 뚫어두게 앞에 쳐다보고 계시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칼질 더 안 되고 막 그런 게 조금 눈치가 보이긴 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좀 저는 그냥 편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저 이제 고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제 저와 뭐 저희 가족 모두에게 이제 고모라는 존재가 저희 고모라는 존재가 혹시 제인 에어를 읽어보신 분은 제인 에어에 보면 다락방에 한 여자가 있죠. 네. 사실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80살짜리 여성이 평생 이제 독신으로 살게 된 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저희 가족이지만 있으면서 없는 사람, 없으면서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존재이고 저희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이 굉장히 압축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먹는 치매라는 소제목으로 그 이야기를 정치적인 식탁에 사실 작년에 넣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제가 출판 편집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계속 혼자 쥐고, 몰라요 편집자는, 마지막까지 제가 혼자 쥐고 이 원고를 추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식탁에 그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 제가 그거를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넣지 않았던 이유는 고모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치매가 아니다. 그럼 제가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있는데 치매다. 이러니까 제가 되게 갈등이 생기고 뭐라 그래야 되나,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80살짜리 치매 걸린 노인이고 내가 쓴 책을 읽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로 내가 내 책에 고모 이야기를 쓴다는 게 뭔가 좀 되게 불편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그냥 내 글의 소재로 삼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되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 책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모와 저와의 관계는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제 사회, 그러니까 저 이씨잖아요. 이씨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같은 성을 쓰고 있는 여성이죠. 고모, 저. 엄마하고 같은 성 안 쓰잖아요, 우리 가부장제 사회에서.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고모를 제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막 좋아하고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절대 그런 사이는 아니고 가족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고모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굉장히 이제 똑똑했던 사람이 이제 굉장히 너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등록금을 못 내서 배움을 마치지 못한 좀 그런 본인의 개인 사연이 있고, 그래서인지 고모가 저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준 면이 있죠. 그 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양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의 빚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에 고모를 모셔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케이크를 사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건 아니고 파리바게트에서 사서 예, 같이요 가면은 이제 그 요양원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사서 갔는데 그 요양원의 풍경이 돌아서서 나오면 이게 굉장히 잔상이 오래 남아요. 이상하게 갈 때마다 고모를 인지하는 시간이 한 몇 초 걸려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다 똑같이 머리를 짧게 자른 할머니들이 표정이 별로 없고 그렇게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고모를 찾는데 몇 초 이렇게 걸리죠. 그리고 그 요양원 그 문 현관 앞에는 그 보조로 뭔가 철문이 하나 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뭔가 탈출 이런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소하게 드나들고 나가는 뭐 그런 과정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자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 손을 이렇게 그 휠체어 위에 요양보호사 고모손을 꽉 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런 사소한 거 하나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고모가 제 이름을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부를 때도 제 이름으로 부르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저를 그냥 이렇게 어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처음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고 그 요양보호사가 했던 먹는 치매라는 표현이 잊혀지지가 않았고 어떤 그 세계의 은어겠지만 좀 잊혀지지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냥 막연히 고모가 막 저렇게 돼서 나를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뭐 간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치매 환자를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그 사람이 기억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제 그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내가 누구야, 내가 뭐 나영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이제 그게 이제 의미 없구나. 그건 내 기준인 거고 나를 기억했으면 하는 나의 욕심인 거고, 지금 고모가 기억하는 건 오로지 혀의 기억인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겠다.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가 조금 뭐 이렇게 말리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가족이 방문했을 때 뭘 주는 거는 좀 먹게 열어두니까요. 그때 그냥 조금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네. 공연 끝나고 이제 비건 베이킹을 한번 고모님 찾아뵙는 걸로. 고모가 좋아만 한다면. 근데 비건 베이킹에 또 뭔가 혀의 입맛이 또 기억이 아니라고 또 하시려나. 네, 시간이 이제 경과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공연 진짜 재밌게 봤고요.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요리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누구 위해서 요리하고 음식 대접해주는 게 확실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안데스 작가님 그 마지막에 무슨 요리 멕시코 요리 만드셨잖아요. 제가 이태원에서 그런 비슷한 쌀음료를 한번 먹었는데 뭐 드셨다고요? 쌀음료. 쌀음료? 쌀음료. 쌀음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여행 가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했는데 그냥 게으르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레시피 알려주실 수 있는지. 네, 간단해 보였거든요. 네, 쉬워요. 되게 쉬워요. 네. 쌀을요, 그 쌀 한 컵에 물 5컵을요 갈아요, 같이. 네, 좋으시네. 그거를 8시간 이상 실온에 둬요. 예, 그 제가 어저께 갈아서 둔 거거든요. 실온에 두고 거기에 이제 쌀 가루를 걸러내요. 그리고 물이 남잖아요. 쌀 물에다가 우유를 드시는 분은 우유를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아몬드유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몬드유 한 팩을 넣고 거기에다가 시나몬 가루 한 티스푼,
그리고 그다음에 바닐라 엑스트랙 그것도 뭐 한두 방울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설탕을 3분의 2컵 더 적게 넣자. 설탕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저는 한 3분의 2컵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섞어서 드시면 돼요. 차갑게 먹으면 더 좋고. 네, 이게 오르차타라고 하는 건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냉면 바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 조금 소름 끼쳤는데 혹시 실제 반응은 어땠는지. 그 이제 어린아이가 아빠랑 같이 와가지고 그거를 먹고 놀래가지고 울면서 아빠 하고 다시 뱉어냈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는 그 노래하실 때 호랑이 팬티 입고 춤추시던 분 있잖아요. 디몬트 배우님. 네. 아, 배우님이신 거죠? 네. 아, 네. 그냥 지금은 안 계시고 춤만 추다가 영상 찍고 사라지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뒤쪽에 계십니다. 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셔서 고르셨었는데 저희 시간상 이 정도 마무리하고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전체 제작 과정이나 리서치 과정 자체가 뭐 아까 쭉 말씀해 주긴 하셨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연출님한테 이 작품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 드려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리서치가 들어가면서 많은 이제 리서치 과정과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저희 이제 프로그램북에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가서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오늘 혹시 질문과 이 자료에서 좀 충족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관객과의 대화를 좀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리서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준비하셨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좀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되게 큰 아쉬움과 좀 낯섦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어떤 상황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사실 저희도 보면은 이 음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된 노동과 그리고 뭐랄까 그 되게 소중한 어떤 일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보셨던 저희 식사 공연이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상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식사 한 끼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같이 인사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